부분집합과 그 성질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우선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부분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속할 때,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자,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다른 말로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B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 A하고 B 이렇게 돼 있다. 자, A는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요 부분은 A의 요 부분은 B에 포함되지만 요 바깥 부분은 포함되지 않지, 얘들아? 요 바깥 부분은 포함되지가 않잖아.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부분집합의 성질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갖는데, 부분이면 말 그대로 부분이잖아.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항상 A가 B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B라는 집합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거고요. 또 하나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데, 이게 성질이야, 얘들아. 자, 어떠한 집합이든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반드시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들아, 기호가 지금 두 개잖아. 원소가 어떠한 집합에 속할 때하고 어떠한 두 부분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질 때 기호가 두 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이 기호와 이 기호에 대해서 볼게. 자, 항상 오른쪽에는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둘 다. 그렇지. 오른쪽에는 집합 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차이점은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쪽은 집합이 들어간다 라는 게 차이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기호를 봤을 때 원소와 집합의 사이의 관계는 이 기호를 사용하는 거야. 원소와 집합. 그리고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할 때는 이 기호를 사용한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선생님이 1, 2, 3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B라는 집합이 1, 2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이 B라는 집합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포함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B가 A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쵸? 만약에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1, 3 이렇게 잡아버리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총 몇 개야? 그래, 3개야.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1, 3을 원소로 가는 집합도 원소인 거야, 얘들아.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1,
A 2 A 1 3 A. 자, 반드시 오른쪽에는 집합들이 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기호를 쓰면 왼쪽엔 뭐가 있어야 돼? 원소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건 맞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거는. 왜? 이렇게 쓰려면 이 옆에 뭐가 와 있어야 돼? 집합이 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쓰면 참이 되겠냐? 만약에 1이라는 원소만을 갖는 그러한 부분 집합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참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1,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이 집합이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포함된다라는 값으로 하려면 얘를 집합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치?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 집합은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쓸 때 쓰는 거고요. 기호. 얘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 쓸 때 쓴다 라고 머릿속에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필수형 5번 먼저 해볼게. 자,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 원소 B를 반드시 포함하는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자, 원소 B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 그리고 원소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집합 B의 원수가 3개인데 B를 꼭 포함하는 집합 뭐 있을까? 여기다 써야지. 그렇지. B만 들어가 있거나 A, B이거나 B, C거나 A, B, C. 그러면 이거는 B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될 거고요. 그럼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지.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선생님이. 자, 혹은 A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C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A, C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눈치챈 친구들이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한 B라는 원소를 꼭 포함하는 집합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게 될 거야 얘들아.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다 B가 없지. 여기다가 B만 쓱 집어넣어보자. 여기다 B, 여기다 B,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 둘이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잘 봐. 어떠한 특별한 원소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하고 포함하지 않는 두 부분집합을 더하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거고 특별한 원소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특별한 원소 B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항상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겠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좀만 더 해볼까? 자, 지금처럼 선생님이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지금 위에 B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래. B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 모든 부분집합들을 한번 구해볼까? 뭐 있어? 무조건 B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요. 1이라는 원소만 갖는 집합 그리고 2라는 원소만 갖는 집합 1, 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라고 생각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과 그 성질 이해 가겠죠?